12장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즈. 보나시의 부인과 버킹엄 공작은 루브르에 쉽게 들어섰습니다. 보나시의 부인은 왕비와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공작은 트레빌시의 총사대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침 그날 밤 경비 근무를 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인 제르맹도 왕비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나시의 부인이 연인을 루브르로 데려왔다고 비난받는 정도일 것이고 그녀는 그 죄를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평판은 망가지겠지만 일개 포목상 아내의 평판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뜰 안으로 들어선 공작과 젊은 여인은 성벽 밑을 따라 약 25걸음 정도 걸어갔습니다. 그쯤에서 보나시의 부인이 작은 하인용 문을 밀었는데 낮에는 열려있지만 보통 밤에는 잠겨있는 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둘은 안으로 들어섰고 사방이 어둠이었지만 보나시의 부인은 루브르의 하인 구역 지리를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공작의 손을 잡고 몇 걸음 더듬어 가다가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작이 세어보니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른쪽으로 돌아 긴 복도를 따라가서 다시 한 층을 내려갔고 몇 걸음을 더 걸어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등 하나만 켜진 방으로 공작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밀로디 공작님, 여기 계십시오. 곧 누가 올 겁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나갔고 공작은 말 그대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험을 사랑하는 남자. 홀로 남겨졌지만 버킹엄 공작은 잠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험을 추구하고 낭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두드러진 성격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대담하며 진취적인 그는 이런 모험으로 목숨을 건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파리로 오게 한 안도트리슈 왕비의 메시지가 가짜 함정임을 알게 되었지만 영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의 입지를 이용해 왕비에게 그녀를 보지 않고는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왕비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공작이 격분해서 무슨 무모한 짓이라도 할까봐 결국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 즉시 떠나달라고 간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공작을 찾아 루브르로 데려오라는 임무를 맡았던 보나시의 부인이 납치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모든 것이 보류되었지만 그녀가 풀려나 라포르트와 다시 연락이 닿자 일이 재개되었고 그녀는 납치만 아니었다면 사흘 전에 끝났을 이 위험한 임무를 막 완수한 참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버킹엄은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이 총사대 복장이 그에게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당시 35이었던 그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가장 잘생기고 세련된 신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두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수백만 장자였고 변덕으로 왕국을 뒤흔들고 달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지 빌리어즈, 버킹엄 공작은 후대에 놀라움을 안겨줄 만한 전설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권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 목표가 너무 높고 눈부셔서 다른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도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아름답고 도도한 안도트리슈 왕비에게 수차례 다가갔고 눈부신 매력으로 그녀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조지 빌리어즈는 거울 앞에 서서 모자 무게에 눌린 금발 머리를 매만지고 콧수염을 돌돌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순간에 다다랐다는 기쁨과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어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테피스트리에 가려져 있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버킹엄은 거울 속에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안도트리슈 왕비는 당시 26이나 27으로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왕이나 여신 같았고 에메랄드빛을 내는 눈은 완벽하게 아름다우면서도 온화함과 위엄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입은 작고 새빨갰으며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자들처럼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살짝 나왔지만 웃을 때는 지극히 우아했고 경멸할 때는 깊은 냉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벨벳처럼 부드럽기로 유명했고 손과 팔은 놀랍도록 아름다워 당시 모든 시인들이 비할 데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었을 때는 금발이었으나 지금은 밤색으로 변한 그녀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고 매우 풍성하게 그리고 많은 분가루를 뿌린 채 얼굴을 훌륭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장 엄격한 심사관도 볼렌지가 조금 덜했으면 했을 것이고 가장 까다로운 조각가도 코가 조금 더 섬세했으면 했을 것입니다. 버킹엄은 잠시 눈이 부셨습니다. 무도회나 축제에서 보았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흰색 세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국왕의 질투와 추기경의 박해로 쫓겨나지 않은 유일한 스페인 시녀인 도냐 에스테파니아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안도트리슈가 두 걸음 앞으로 나섰고 버킹엄은 무릎을 꿇고 왕비가 맞기도 전에 그녀의 드레스 자락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공작, 제가 당신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아, 예, 마담, 예, 폐하. 제가 바보였고 눈이 움직이고 대리석이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은 미친놈이었음을 압니다. 공작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때는 사랑을 쉽게 믿게 되니 어쩌겠습니까? 게다가 폐하를 뵙게 되었으니 제 여정은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안왕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밀로드, 제가 당신을 왜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는 아시죠? 당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보는 겁니다. 제 모든 어려움을 무시하고 당신이 목숨을 걸고 저의 명예를 위태롭게 하는 이 도시에 굳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깊은 바다, 왕국들의 적대감, 맹세의 신성함을 말하기 위해 당신을 봅니다. 밀로드,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 당신을 보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마담, 말씀하십시오, 왕비시여, 버킹엄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당신의 잔인한 말을 덮어줍니다. 신성모독을 말씀하시지만 신성모독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맺어주신 마음을 떼어놓는 데 있습니다. 밀로드, 왕비가 외쳤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걸 잊으셨군요. 하지만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폐하에게 너무나 큰 배은망덕일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시간도 부재도 절망도 끌 수 없는 잃어버린 리본 하나, 우연히 마주친 시선, 흘린 말 한마디에 만족하는 저와 같은 사랑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마담, 제가 처음 폐하를 뵌 것은 3년 전이었고 3년 동안 저는 이렇게 폐하를 사랑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폐하를 배웠을 때 어떤 옷을 입고 계셨는지 말씀드릴까요? 폐하의 모든 장식품을 하나하나 열거해드릴까요? 잠깐만요.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스페인식으로 쿠션 위에 앉아 계셨죠. 금은 자수가 놓인 초록색 세틴 드레스를 입고 계셨고 늘어진 소매는 아름다운 팔에 무거운 다이아몬드로 묶여 뒤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고정된 주름깃을, 머리에는 드레스와 같은 색의 작은 보닛을 쓰고 그 위에 외가리 깃털을 꽂고 계셨습니다. 아, 잠깐, 저는 눈을 감고 그때의 폐하를 봅니다. 눈을 뜨면 지금의 폐하를 보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100배는 더 아름다우십니다. 무슨 광기란 말인가요? 안도트리슈 왕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공작이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토록 잘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억으로 쓸데없는 열정을 키우다니 무슨 광기인가요? 그럼 제가 무엇을 먹고 살기를 바라십니까? 저에게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고 보물이며 희망입니다. 폐하를 뵐 때마다 그것은 제가 제 마음의 보석함에 간직하는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폐하가 떨어뜨리시고 제가 주운 네 번째 다이아몬드입니다.
마담, 3년 동안 저는 폐하를 4번밖에 뵙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슈브레즈 부인의 집에서, 세 번째는 아미eng의 정원에서였습니다. 공작, 왕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합시다. 마담,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밤이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밤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공기는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로웠고, 하늘은 짙은 푸른색의 별들로 가득 차 있었죠. 아, 그때 마담, 저는 잠시 동안 폐하와 단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폐하는 저에게 모든 것을, 폐하의 외로운 삶, 마음속의 슬픔을 다 말씀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죠. 폐하는 제 팔에 이렇게 기대셨습니다. 제가 머리를 숙였을 때 폐하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제 뺨을 스치는 것을 느꼈고, 그때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 왕비, 왕비여. 아, 폐하는 그런 순간에 담긴 모든 천상의 행복, 모든 낙원 같은 기쁨을 모르실 겁니다. 저는 저의 재산, 행운, 명예, 제게 남은 모든 날들을 그런 순간과 그런 밤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마담, 그날 밤 폐하는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제가 맹세합니다. 밀로드, 가능합니다. 예, 그 장소의 영향, 그 아름다운 밤의 매력, 당신 눈빛의 황홀함, 마침내 여인을 망치기 위해 때때로 함께 모이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그 운명적인 저녁에 저를 둘러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밀로드, 당신이 감히 입을 뗀 첫마디, 제가 응해야 했던 첫 번째 대담함에서 왕비가 약해지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나섰는지 보셨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이었다면 그 시험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사랑은 더욱 뜨겁고 영원해졌습니다. 폐하는 파리로 돌아감으로써 저에게서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저는 제 주군이 지키라고 맡긴 보물을 감히 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 세상의 모든 보물과 지상의 모든 왕들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8일 후, 마담,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폐하가 저에게 할 말이 없으셨죠. 저는 단 한 번 뵙기 위해 저의 총애와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는 폐하의 손조차 만지지 않았고, 폐하는 제가 그렇게 순종적이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밀로드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 모든 어리석은 짓들을 가지고 비방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추기경의 부추김을 받아 끔찍한 추문을 만들었습니다. 드 베른의 부인은 쫓겨났고 피탕주는 유배되었으며 슈브레즈 부인은 총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밀로드가 대사로 프랑스에 돌아오려 했을 때 밀로드도 기억하시겠지만 왕께서 친히 반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는 국왕의 거절에 전쟁으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제가 다시는 폐하를 뵐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폐하가 매일 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 들의 원정이나 라로시엘의 개신교도들과의 동맹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폐하를 보는 즐거움입니다. 저는 무력으로 파리까지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평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평화에는 협상가가 필요할 것이며 그 협상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감히 저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고 저는 파리로 돌아가 폐하를 뵙고 행복한 순간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바칠 테지만 폐하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저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이고 터무니없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말해보세요. 어떤 여인이 저보다 더 사랑하는 연인을 가졌고 어떤 왕비가 저보다 더 열렬한 하인을 가졌습니까? 밀로드, 밀로드, 당신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오히려 당신을 더욱 고발하는 것들을 들먹입니다. 밀로드,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려는 이 모든 사랑의 증거들은 거의 범죄와 같습니다.
폐하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담. 저를 사랑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르게 보실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지만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행복은 너무 커서 저는 미쳐버릴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슈브레즈 부인은 폐하보다 덜 잔인했습니다. 홀랜드 경이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슈브레즈 부인은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안도트리슈 왕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토록 깊은 사랑에 자신도 모르게 정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폐하가 왕비가 아니었다면 저를 사랑했을까요, 마담? 말씀해보세요. 그때는 저를 사랑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폐하의 지위 때문만이 저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그렇다면 폐하가 슈브레즈 부인이었다면 불쌍한 버킹엄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상냥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나의 아름다운 폐하, 1000번 감사합니다. 밀로드, 당신은 오해했습니다. 저의 말을 잘못 해석했어요. 저는 말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공작이 말했습니다. 제가 착각으로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저에게서 앗아가는 잔인함을 부리지 마십시오. 폐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함정에 빠졌고 그것이 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얼마 전부터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작은 슬프면서도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맙소사! 안도트리슈가 외쳤습니다. 그 놀라움의 어조는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공작에게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담, 저는 폐하를 놀라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심지어 우스꽝스럽고 저는 그런 꿈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폐하가 하신 그 말씀, 폐하가 거의 저에게 주신 그 희망은 제 삶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보상했을 것입니다. 안도트리슈가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예감이 있습니다, 공작.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저는 당신이 피웅덩이에 상처 입고 누워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칼로 말인가요? 버킹엄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예, 맞아요, 밀로드, 맞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칼로요. 누가 당신에게 제가 그런 꿈을 꾸었다고 말해줬을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만 그리고 제 기도 속에서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하는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예, 사랑하십니다. 폐하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폐하와 저에게 같은 꿈을 보내실까요? 우리의 두 존재가 마음속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같은 예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폐하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오 왕비여. 그리고 저를 위해 울어주실 것입니다. 오 맙소사. 맙소사. 안도트리슈가 외쳤습니다. 이건 제가 견딜 수 있는 이상입니다. 들으세요. 공작, 제발 지금 당장 떠나세요. 물러가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결코 불충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떠나세요. 당신이 프랑스에서 쓰러진다면, 프랑스에서 죽는다면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이 당신의 죽음의 원인이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저는 결코 위로받지 못할 것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세요. 떠나세요. 제가 간청합니다. 오, 이렇게 아름다우시군요. 오, 제가 폐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버킹엄이 말했습니다. 떠나세요. 떠나세요. 제가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세요. 대사로 돌아오세요. 대신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을 지켜줄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당신을 지켜줄 하인들과 함께 돌아오세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 행복할 것입니다. 오, 폐하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예. 그럼 저에게 폐하의 호의의 징표를 주세요.
제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줄 폐하의 물건, 폐하가 착용하셨고 제가 차례로 착용할 수 있는 것, 반지, 목걸이, 사슬을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요청하는 것을 드리면 당신은 떠나실 건가요? 예. 바로 그 순간에? 예.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예, 맹세합니다. 그럼 기다리세요. 안도트리슈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거의 즉시 돌아왔는데 손에는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온통 금으로 상감된 작은 장미목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밀로드,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저의 기념으로 간직하세요. 버킹엄은 상자를 받고 두 번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떠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폐하의 손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안도트리슈는 눈을 감고 손을 내밀었고 다른 손으로는 에스테파니아에게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킹엄은 그 아름다운 손에 열정적으로 입술을 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제가 죽지 않는다면 저는 폐하를 다시 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약속에 충실하게 그는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보나시웨 부인을 만났고 그녀는 똑같은 주의와 행운으로 그를 루브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